자,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 5번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네요. 자, 5번 문제. 2024년 3월 10일 이전에 수강 신청한 내역을 삭제하시오. 삭제가 안 될 경우 왜 삭제가 안 되는지 확인하시오. 일단 지워볼게요. 화면. 오케이. 자, 수강 신청 내역 테이블 여기 있고요. delete from 수강 신청 내역을 지우는데 where 필드 정보부터 봐야겠네요. dsc. 자, 요게 이제 수강 신청한 날짜예요. delete from 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where. 자,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where절의 date 포맷에 걸게요. 수강 신청 날짜를 연, 월, 일 형태로 설정했는데 이게 2024년 3월 10일 이전에 한 내역을 삭제해라. 잘 지워지네? 딴 거 없는데? 자, 아마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트 포맷에 대해서 외열절 조건 거는 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뭐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하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요대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 문제 중에서 이제 해결 못한 거 확인해 봅시다. 자, 2번, 7번, 10번, 14, 15, 16, 17. 자, 2번, 7번, 10번. 그 다음에 14, 15, 16, 17. 이렇게네요. 자. 일단 자동차 대여 기록에서 장기, 단기 대여 구별하기. 뭐야? 나 안 풀었나? 자, 어느 자동차 대여 회사의 자동차 대여 기록 정보를 담은 이제 렌탈 히스토리 테이블이 있대요. 자, 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자, 이 테이블을 통해서 자, 테이블에서 대여 시작일이 2022년 9월에 속하는 대여 기록에 대해서
대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장기 대여, 그렇지 않은 단기 대여로 표시하는 컬럼을 추가해서 대여 기록을 출력하는 SQL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대여 결과는 기록 아이디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자, 일단 셀렉트 들어가고요. from 테이블 이름 걸어줘야겠죠? 자, 대여 기록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출력하는 필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과를 다시 한번 봅시다. 히스토리 아이디, 카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렌트 타입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원래 테이블에 지금 렌트 타입이라는 필드는 없잖아요. 자, 렌트 타입이 대여 기간이 30일 이상이래요. 테이블 보면은 시작 날짜랑 끝 날짜가 있죠. 그러면 끝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주면은 그게 대여 기간이 되겠죠. 날짜의 차이는 데이트 diff 함수였습니다. 여기서 end date에서 start date를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전에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자, select,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select, 오늘 날짜에서 오늘 날짜를 빼볼게요. date diff, 오늘 날짜에서 오늘 날짜를 빼볼게요. 자, 그럼 결과가 0 나와요. 얘는 지극히 정상이야. 1에서 1 빼라 그러면 0이잖아요. 자, 근데 뭔가 빌릴 때 오늘 빌려서 오늘 반납하면 대여 기간 며칠이에요? 당일이야? 1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요 조건이 if 이 조건이 30일 이상이면 장기 대여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 대여입니다. 여기에 as 걸어서 렌트 타입이라고 별칭 걸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중간 점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또 하나가 2022년 9월에 속하는 대여 기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where 연도가 대여 시작일이 스타트 데이트가 2022이고 and month가 9월인 데이터에 대해서 세미콜론.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year 데이트 포맷 스타트 데이트가 연이랑 월만 뽑아요. 이게 2022년 09월인 거. 이렇게 한 번만 비교해도 되겠죠. 사이에 주석이 있으면 이해를 못하더라. 자, 주의사항.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의 경우 예시의 데이트 포맷과 동일하게 해야 정답 처리됩니다. 이거를 그냥 올리면 정답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시간까지 다 같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게 날짜 형식의 필드는 출력할 때 형식을 안 잡아주면 시스템마다 제각각으로 출력돼요. 그래서 날짜 형식은 출력할 때 데이트 폼에 걸어주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도 데이트 폼에 걸어주고요. 자, 데이트 폼에 걸어주고 엔드 데이트에 대해서도 데이트 포맷을 걸어서 출력 형식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는 대역 기록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병렬하세요. 올더바이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요. 자, 답안 제출해 볼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진료 과목별 총 예약 횟수 출력하기. 자, 종합병원 진료 예약 정보를 담은 테이블이 있대요. 여기 실습 테이블에 있는지 봅시다. 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진료 과목 테이블에서 셀렉트 프롬 테이블에서 2022년 5월에 예약한 환자 수 웨얼 자, 예약 날짜 컬럼 이름이 APNT YMD거든요. 자, 이거를 데이트 포맷으로 바꿔서 YM으로 처리한 게 2022년 5월인 데이터에 대해서 예약한 환자 수를 진료과 코드별로 조회. 모모별로 조회하는 거는 그룹 바이절이었죠. 그러니까 진료과 코드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이를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진료과 코드 그 다음에 5월 예약 건수 컬럼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필드를 조회하는데 컬럼 이름을 한글로 진료과 코드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as 진료과 코드. 그룹 바이절은 별칭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룹 바이 진료과 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를 조회하라고 했어요. 개수 세는 거는 카운트 별이죠. as 5월 예약 건수. 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컬럼명은 진료과 코드 5월 예약 건수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별 예약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요걸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예약환 환자 수가 같다면 진료과 코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재구매가 일어난 상품과 회원 리스트를 구하기래요. 테이블은 실습 DB 안에 들어있고요. 온라인 세일 테이블에서 셀렉트 프롬 온라인 세일 테이블에서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상품을 재구매한 데이터를 구해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회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한 상품 아이디가 있거든요. 자, 2번 회원은 36번, 30번, 21번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동일한 상품을 재구매한 적은 없어요. 근데 15번 회원은 12번 상품을 2번 구매한 거죠.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별로 묶어서 프로덕트 아이디로 카운트를 해요. 자, 근데 회원 아이디로 묶어버리면은 그냥 프로덕트 아이디한테만 카운트 해버리면 이거 3개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같은 회원 안에서는 같은 상품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또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묶어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남아야 되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같은 상품 아이디니까 2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별로 묶어요, 일단.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같은 경우엔 프로덕트 아이디로 또 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개수를 카운트한 게 1보다 커야죠. 그게 재구매한 거니까. 자, 이렇게 2개가 나와요. 15번 회원이 12번 상품 구입한 거랑 119번 회원이 12번 상품 구입한 거.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회원 아이디 기준으로 오름차순, 회원 아이디가 같으면 상품 아이디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노선별 평균 역사의 거리입니다. 자, 서브웨이 디스턴스 테이블에서 노선별로 일단 그룹 바이 나왔죠. 노선별로 노선 총 누계 거리, 평균 역사의 거리를 노선별로 조회하래요. select from subway distance인데, 자, 노선, 그 다음에 총 누계 거리, 평균 역사의 거리. 노선별로. 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역사의 거리가 있고 노선별 누계 거리가 또 있거든요. 요 문제에서 요게 함정이야. 자, 지금 2호선만 있는데, 자, 보세요. 용답에서 신담까지 사이가, 용답에서 신담까지 가는데 1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용답까지 왔을 때 총 누적거리가 51이야. 용답에서 신담 사이가 1이야. 그래서 1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52.1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 지점부터 신답까지의 누적거리가 52.1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2호선으로 묶었을 때 얘네들의 누계를 구하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누계를 다 내버리면 A, B, C, D라는 지점이 있는데 요만큼 거리, 요만큼 거리, 요만큼 거리를 다 더하게 된다고요. 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합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노선이 라우트라고 하는 거고요. 라우트.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라우트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총 누계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총 누계 거리는 썸 한 다음에 요 역사이의 거리를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근데 총 누계 거리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자, 라운드 함수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이면 1로 해야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얘기는 3.14에서 여기서 반올림했다는 소리인데, 라운드 함수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남기라는 뜻이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한 자리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1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킬로미터를 함께 출력하래요. 여기에다가 킬로미터를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 콩캣 들어가죠. as total distance. 자, 이렇게 해서 total distance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은 AVG로 가면 되는데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수 거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그랬거든요. 총 무게 거리를 기준으로.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order by DSC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이게 또 함정이더라고. 지금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정렬하면은 정렬이 안 돼요. 왜냐면 콩캣 함수의 처리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하면 문자열 정렬 기준이 세워져요. 1, 12, 123, 10, 2, 3. 자, 우리가 숫자를 정렬한다 그러면은 1, 2, 3, 10, 12, 123 이렇게 정렬되죠. 근데 문자열 정렬하면 궁금하면은 윈도우 폴더에서 요 이름으로 폴더 이름을 쪼르륵 만든 다음에 정렬해 보세요. 자, 첫 글자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해요. 일단 문자열 비교는. 그러면 1이 제일 적죠? 일단 1, 4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비교해요. 0이 더 얘는 없죠,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있는 애들 중에 0, 2, 2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로 비교해요. 세 번째 글자 없는 게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있죠, 3.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다시 비교해요. 그 다음 2죠. 그 다음 3이에요. 문자열 정렬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콩캣 함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것만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정렬하려면. 그래서 저는 order by 이렇게 해갖고 얘를 가지고 DSC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조건별로 분류하여 주문 상태 출력하기. 네, 푸드 올더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테이블 있고요. 자, 푸드 올더 테이블에서 select from 푸드 올더 테이블에서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주문 아이디, 제품 아이디, 출고 일자, 출고 여부를 조회하래요. 자, 컬럼 이름들 확인해서 일단 쉬운 거부터 출고 날짜는 날짜 형식 맞춰서 출력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줬고요. 자, 출고 여부는 2022년 5월 1일까지는 출고 완료로, 이후 날짜는 출고 대기로, 미정이면은 출고 미정으로. 그러니까 값이 없으면은 출고 미정인 거고, 2022년 5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출고 완료인 거니까 5월 1일 이후는 출고 대기면 되겠죠. 자, 케이스 and as 출고 여부 when outdate가 is null이면 then 출고 미정 또 when outdate가 2022년
05월 011보다 크면 출고 대기로, 그렇지 않으면 출고 완료로. 비교 순서는 달라도 돼요. 자, 근데 출고 아이디 순으로 조회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오더바이까지 걸어줘야죠. 자, 넘어갈게요. 자, 낚시 앱에서 사용하는 PC 인포 테이블엔 잡은 물고기들의 정보가 있대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자, PC 인포에서 일단 프롬절 나왔네요. 프롬 PC 인포에서 평균 길이가 33cm 이상인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분류. 일단 종류별로 분류하래요. 종류를 나타내는 컬럼이 PC 타입이었거든요. 그룹 바이 PC 타입을 일단 들어갔죠. 근데 평균이 33 이상이라는 거예요. 집계 결과는 외열절 못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having AVG 평균에 대한 랭스가 33 이상인 거.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10cm 이하의 물고기들은 10cm로 취급해서 평균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제 테이블 구조를 다시 보면은 물고기의 길이가 10cm 이하일 경우에는 랭스가 널로 돼 있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가 15cm, 그 다음에 20cm, 5cm라고 하면 데이터에 저장돼 있을 때는 15, 20, 그 다음에 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널 데이터는 생략한 빼고 평균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35 나누기 2로 평균을 내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쩌라 그랬어? 10cm 이하의 물고기들은 10cm를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널이니까 이거 10으로 떼어서 45 나누기 3으로 평균을 내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거든요. 완전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 랭스가 if 널, 랭스가 널이면 10으로 떼워서 평균 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수, 그 다음에 최대 길이, PC 유형,
그리고 PC 유형별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정렬까지 하면은 결과 나옵니다. 자, 4단원 워크북은 지금 올려드렸고요. 자, 확인 좀 해보시면 돼요. 그나마 지금은 SQL 하면은 이게 내가 뭐가 에러가 나도 에러 메시지가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SQL은 진짜 자기가 눈으로 봐서 이게 한 번에 맞다 틀리다 판정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부터 수업할 때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게요. 목요일부터 자바로 돌아가요. 일단은 1시간에 해야 되는 수업량이 자바로 SQL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쯤부터는 이런 식으로 SQL 문이 자바 코드 안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바가 SQL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 대신에. 근데 문제는 자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따옴표로 감싼 문자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선 따옴표로 감싸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자바 입장에서는 에러가 아닌 거야. 따옴표로 감싸면 그뿐이니까.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SQL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했다. 그럼 뭐가 잘못했는지 안 잡아줘요. 개발자 몫이야, 그건. 그래서 SQL 못하는 개발자 용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는 못해도 돼. 근데 SQL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배를 운영하는 선장이야. 그래서 이제 내 배를 타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고기를 잡았는지를 집계를 해야 매출 평균이 나오니까 그거를 집계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낚싯배 운영하는 선장들한테 SQL 날리세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SQL문을 대신해 줘야 되거든요. SQL의 중요도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IT 분야를 막론하고 SQL은 필수예요. 그나마 우리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가면은 이 SQL에 대해서 시스템 튜닝까지 들어가요. 엔지니어링까지. 뉴스 같은 데 봐봐요. 어디 해킹 들어가면 데이터 훔쳤다 그러지 프로그램 코드 훔쳤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하는 애들은 이 SQL을 지키는 게 핵심이야. 걔네들은 우리보다 SQL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크게 인설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4가지 종류밖에 안 하지만 걔네들은 그 밖에 보안과 관련된 SQL문이 또 있어요. 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그나마 요 4가지 종류만 유형별로 묶으면 돼요.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레벨 2 정도 되는 거는 실제 프로그래밍에선 쓸 일이 없어요. 레벨 1만 하면 돼. 요게 우리가 목요일부터 수업할 예제들이에요. 만약에 DB가 수요일에 끝난다면. 만약에 DB가 내일 끝나면 수요일부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자바 까먹었을 테니까 자바 다시 들춰보기 시작해야 돼요.